네, 이번 시간에는 캐스팅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연산자는 한 형을 다른 형으로 변환시키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캐스팅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네, 소스에서 캐스팅 연산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형의 변수가 선언이 됐고 1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수형의 변수 f가 선언이 되고 2.1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끝에 f를 적어줘야지 플로트가 되고요. 실제로 f를 적어주지 않는 실수형은 8바이트를 쓰는 더블형으로 설명합니다. 지금은 그냥 플로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f를 안 적어주니까 더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 i를 i에 f를 더한 결과를 i에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rintf로 i를 찍고 실수값 f를 찍으려고 합니다. 자, 보면 i는 정수형 타입이고 f는 더블 8바이트 실수형 타입입니다. 그리고 i와 f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 클립에서 제가 설명한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타입이 다르면 변수 값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nt와 더블을 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되고 워닝이 좀 뜰 뿐이죠. 여기 보면 conversion from double to int passive loss of data에서 더블로 int로 형변화하는 것은 데이터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죠. 자, 그러면 1과 2.1을 더하는 것은 결과가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i를 출력하면 얼마가 될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i는 3이 됩니다. 1과 2.1을 더했는데 3.1인데 3이 되죠. 소수미아가 잘려나갔습니다. f는 그대로 2.1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실행이 될까요? 그것은 컴파일러 설정에서 워닝을 무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행이 됩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컴파일을 해보면 이렇게 워닝이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실제로 에러인 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컴파일러 설정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를 선택합니다. C++ 탭을 선택을 하고 코드 제너레이션 제너럴 있습니다. 제너럴 선택하면 워닝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워닝 레벨이 레벨 3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treat warning as errors가 no라고 되어 있습니다. treat warning as errors를 yes로 선택합니다. 적용을 하고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에러가 나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에러, 여기도 에러.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에러가 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어쩌면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워닝으로 경고를 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설정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설정. 자, treat warning as errors를 다시 no로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적용을 하면 이번에는 다시 빌드가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문장에서 어떤 일이 났던 걸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i 값이 정수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만나면 i 값과 f 값 중에서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형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인티저와 더블이 혼용된 경우는 이 익스프레션에서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값은 더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i는 더블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암시적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변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 앞에 형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의 의미는 뭔가 하면 i를 더블형으로 바꿔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f와 더합니다. 이제 형이 같기 때문에 더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과가 얼마겠습니까? 3.1이겠죠. 네, 근데 그 3.1을 다시 i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i는 정수 타입입니다. 3.1을 대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형 변환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 전체 식에 대해서 다시 인티저형으로 형 변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i 값이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빌드를 해보면 워닝도 없습니다. 형 변환 우리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형 변환을 안 해준 경우는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되면서
데이터 값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들이 이제 컴파일러가 워닝을 출력해 주는 거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3과 2.1이 출력되죠. 하지만 자동으로 형변환이 아니라 우리가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해줄 거죠. 자, 이렇게 익스프레션 앞에 괄호 안에 타입을 적어줘서 형변환을 하는 것을 explicit type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explicit type conversion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적어주면 암시적으로 형변환이 일어나서 동작은 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이 될까요? 자, 이렇게 형변환 연산자를 명시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혼용돼서 타입이 혼용돼서 사용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타입으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변환의 문법은 타입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타입을 적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괄호를 익스프레션 쪽에 적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그럼 i를 더블로 형변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진 않고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형변환을 명시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꼭 더블이 함수 이름 같잖아요. 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변환 연산자인 경우는 괄호를 쳐주는 것이 관례고요. 우측이 하나인 경우는, 변수 하나인 경우는 안 적어주지만 익스프레션 자체에 대해서 형변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괄호를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i는 피연산자가 익스프레션이 하나의 변수만 가지기 때문에 더블 해야 되고요. 이 전체가 인티저로 변환된 경우는 이 전체가 형변환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괄호로 묶어주고 이 전체에 대해서 인트로 형변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변환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지금 형변환은 연산자이기 때문에 후에 C++를 배우게 되면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C++를 배울 때 보도록 하고요. 연산자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